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하백님이 오랜만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영상 초반부에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그런 주식시장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영상 중후반부에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영상 초반부에 얘기할 원론적인 내용을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우선 우리에게 있어 주식시장의 의미라고 하면 일종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내가 경제적으로 목표한 삶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투자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돈 1,000원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입장벽도 낮은 데다가 연령 제한도 없고 기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서 쉽게 접근도 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을 그러한 투자 도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없는 투자시장이란 말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마치 굉장히 쉽게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건데요. 네, 주식만큼 문턱 낮은 투자시장도 잘 없죠. 선택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고 각자가 목표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산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고 그걸 생산 요소라고 부르네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생산 요소들을 단번에 자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족한 생산 요소를 한 번에 자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바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희소한 자원도 부족하고 거기다 자본까지 넉넉하지 않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삶의 목표를 이룰 대안적인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진입장벽도 낮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보통의 일반인들은 가진 토지가 없든지 한정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다고 자본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산 요소들이 부족하니까 돈 벌기가 힘든 거네요. 네, 맞아요. 앞에서 토지나 자본 같은 그런 생산 요소를 한 번에 자본화시킬 수 있는 채널이 우리는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토지나 자본 같은 그런 생산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자본화가 가능한 그런 주식시장을 간접적인 대안 투자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일반인들은 토지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에 직접 투자할 여건이 안 되니까 토지, 자본, 노동을 자본화시켰다는 그 증권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일단 주식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면서도 놓치고 있는 사실은 주식의 현재 가격은 그 기업의 미래 수입에 근거해서 매겨지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기업 현재 주가는 미래의 가치죠. 네. 들을 때는 당연히 알고 있고 뻔한 내용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거래에 참여할 때는 항상 까먹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재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가 그 기업의 미래 수입에 근거해서 정해진다는 내용은 사실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시간적인 갭,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공간에서 개인 시장 참여자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우리 참여자들의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거품이 낀 시장을 만들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주가는 미래의 가치니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래한 주식에다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포장지를 예쁘게 입혀서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더 예쁜 포장지를 더 많이 입힐 수 있도록 듣고 싶은 정보를 마음껏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식시장을 투기시장이나 아니면 거품이 잔뜩 낀 시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해진다면 완전 도박판과 같은 그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혹여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도박장으로 변해버린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됐다면 패배자가 될 확률은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상력의 포장지가 엄청나겠네요. 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든 정보에 있어서 입소문이 정보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 허위 정보에는 권력이나 권위가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입소문이 정보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허위 정보에는 권위가 실리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루머나 찌라시같이 입소문에 근거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 미심쩍어하는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나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정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허위 정보는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조된 거짓 정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내용이 빠져서 은폐되거나 아니면 특정 사실이 더 부각되도록 과장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한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물론 왜곡된 정보도 허위 정보에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실이 은폐되거나 혹은 과장되거나 아니면 왜곡된 정보들을 허위 정보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정보에 권위와 권력이 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당연한 사실이 돼버리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렸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판문각 앞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요.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에는 둘이 같이 남측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 합류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난 30일에 판문점에서 벌어진 남북미 정상회동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남북미 정상회 기사가 연일 뉴스 보도를 장식하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남북 경협주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기저기 카페나 전문가들은 연일 남북 경협주의 화려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치 당장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실적이 가시화될 것처럼 그런 착시를 일으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모든 정보에 있어서 입소문이 정보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 허위 정보에는 권력이나 권위가 실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한참 뜨거운 테마주를 쫓는 분이라면 더욱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테마주에서 관심을 꺼버리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톡 까놓고 상한가를 치든 말든 남북 경협주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6월 30일에 본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악수 장면은 실제로는 하나의 정치 행위에 해당하는 모습일 뿐인데요. 스크린에 비친 그들의 모습과 몇 장의 사진 장면은 그냥 이미지에 불과한 사실일 뿐입니다. 이런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남북 경협 관련주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미래 수익을 약속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물론 이 사진 한 장이 관련 종목들을 당장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건 맞지만 이 뜨거운 온도가 계속 유지될지 역시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믿게 만드는 그 이미지에 이끌려서 동화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때 오히려 관심을 끄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뜨거울 때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 말만 기억해도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테마주를 대응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테마주를 안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의 테마주보다는 미래 테마주가 될 분야에 미리 들어가는 게 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좀 차갑고 지겹더라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옳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미래 시점에 뜨거운 테마주로 관심을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지금 뜨는 테마주 하지 말고 기어코 테마주를 하겠다면 나중에 뻔히 테마주로 엮일 거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거네요. 네. 오늘은 투자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주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뻔할 수 있는 지겨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손실은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작은 손실을 본 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얻을 손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가장 적은 손실을 본 시점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공유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된 이야기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갑자기 또 남북 경협주가 주목을 받고 여기저기서 경협 테마주 부추기는 게 많이 보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투자에 스스로 상상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우지 않도록 우리 같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